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김대균 토이킹 이렇게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것이 물건을 파는데 저로서는 강의 이런 책 이런 것을 파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본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합니다.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파트 1, 토익에는 파트 1 그림을 보고 묘사하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매번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미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진을 사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캐나다 놀러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토익 교재를 만들었고 일본에도 수출을 했어요. 일본에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진에 나왔던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었어요. 남자인데 좀 독특하게 생긴 사람인데 옆모습이 이렇게 찍혔는데 이거 내 얼굴이다. 이럴 수 있냐? 내 허가 없이 사진을 찍다니. 근데 그게 여러 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내 책을 일본에서 보고 그렇게 또 출판사에 시비를 걸었어요. 항의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이 출판사 입장에서 그 100만 원을 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이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아프리카도 하고 또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 컨텐츠에 정말 큰 도움을 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 담당 김대균 담당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부탁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라 이게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보면은 역시 변호사가 정리해 준 맛이 나는 그런 컨텐츠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오늘 받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1인 미디어, 1인 기업 성공법 3강입니다. 방송 저작권, 초상권, 기타 법률. 자, 이렇게 이제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저작권이란 무엇이냐? 이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 배타적 권한이죠. 그래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길게 이렇게 설명한 것은 캡처해서 보셔도 좋고요. 이거 C라는 건 외워주세요. 이 C, 카피라이트이 바로 C라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그 인용, 보도 등등에 대해서 요거에 관련해서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기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아니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아프리카를 찍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면 돼요. 제가 아프리카 TV의 베스트 BJ라고 알려드렸죠. 이 베스트 BJ 가면 등급 매겨줄 때 상을 줄 때 이게 딱 그 인증을 해주잖아. 교육을 받아요. 교육. 그때 한 가지 아주 포인트인데 이게 너무 이제 예쁜 여자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렇다고 걔를 작정하고 몇 초라도 이렇게 정지시키면서 찍는 거는 그쪽에서 이거 항의를 하면은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초상권에 걸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지나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 예쁘다고 다 몇 초 이게 정자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나네요. 일부 제한과 예외, 때로는 이제 뭐 공정이용이라고 해서 이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뭐 법령, 고시, 훈령, 판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저작권을 걸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 이용으로서 저작권의 침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복잡한데 보통 여기 보면 미국은 50년이었다가 이제 70년으로 늘렸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여러분 들어봤죠? FTA 여기에 따라서 결국 70년으로 보호기간을 늘렸다라는 이야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 중에 T.S. 엘리어트 아세요? 네, T.S. 엘리어트가 그건 나중에 내가 몇 년 이후에는 뭐 어떤 걸 열어봐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마음대로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저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작권 침해가 이게 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법으로 또 따지다 보면 민사, 형사상의 민형사상의 어떤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담당 변호사가 예시에서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참 고마워요. 이게 변호사, 서울대에 나온 변호사요.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라 여러분은 또 아주 믿을 만한 컨텐츠를 지금 보시게 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Q&A. 아프리카 TV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중계를 했다. 그거 내가 이제 중계했으면 그거 침해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처리를 해줘요. 이 아프리카 TV를 제가 또 5년 차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 방송 있죠. 그거 아프리카에선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음악 영상에 대한 그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유행하는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해서 들려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흥얼흥얼해서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방송을 했다면 별풍선 마음대로 받아도 돼요. 그거 나름 이 아프리카가 보호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면은 안 되죠. 그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에 걸려서 뭐 업로드가 안 된다는 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에 또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또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은 이 화질이 좀 더 아프리카가 라이브 영상에서 좋고 또 장점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상파 축구, 방송 축구 중계 방송 이런 거 저작권 있냐? 있죠. 여기 동그라미 있다 이거예요. 영상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아프리카 TV로 재송신하였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냐? 이건 지상파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음악을 이제 틀어주는 거죠.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을 5분 이내로 활용하면 그거 허락 안 받아도 되냐?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저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영화도 몇 초 정도만 인용하면 괜찮다 뭐 이런 설도 도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 걸려요, 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의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합법적인 거냐? 걸리지 않았다 뿐이지 그게 100%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자체적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안 걸려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작정하고 덤비면 이거 너 잘못했다. 내 거 왜 이용했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친구 중에 두 친구는 있으면 좋다 그러죠.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큰 병원의 그 유명 의사 만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예약이 몇 달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이렇게 친구 기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어느 의사가 좋더라. 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 한 통 해주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죠. 억지로 막 사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의 도움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문 기사는 기자의 허락을 받으면 되나? 근데 이것도요, 우리도 뭐 이렇게 보면 기사를 많이 인용해서 써요. 근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면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그 저작자의 지위를 가져서 신문사에서 클레임을 걸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 허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신문 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 많이 보시죠? 우리 많이 봅니다. 근데 유튜브에 그런 걸 올리는데 신문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 안 된다.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대요. 그래서 원칙상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참 입지가 무척 좁혀지죠, 그죠? 근데 뭐 저 정도는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늘 확진자 230명. 그걸 어디 기사에서 이렇게 뽑아서 가져왔다면 그거는 뭐 정부 보도에다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공인하겠죠. 그냥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한다. 뭐 인용에 대해서 그 이제 정확하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가? 이럴 때 교과서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여기 대법원 선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EBS 교과서과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부는 교과서 출판사들과 저작권 협상에 나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산업이 어쨌든 그 채택이 되면 큰 수익이 돼요. 근데 딱 준비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면 이제 국정교과서로 안 되면 그 출판사가 무척 손실이 크죠. 아무튼 근데 그들은 그 저작권을 상당히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북한 방송,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가? 근데 이 북한 것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된대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거 많이 챙기겠죠. 계산에 정확하게 해서 아마 챙겨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 내 영상은 이게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더 고생하나?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은 차단이 됐어요. 그럼 아니 나 차단됐으면 됐지. 이걸로 끝나냐? 아니면 더 고생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있다 이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송과 경고장 발송 합의금 요구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 누구 하나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제 막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은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 소송 걸리고 송사가 걸리면은 사람이 무척 힘들어지죠. 그죠? 네. 아무튼 이런 법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뜨지 않을 때, 그냥 소소하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확 떴을 때는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이제 막 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네, 저거 이상하네 이러면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내 고유의 창작물, 저작권을 등록 안 하면 권한이 없냐? 등록 안 해도 권한이 있다. 이건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고유의 뭔가 영상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어요. 그런 것 내가 먼저 했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만든 말이 있어요. 이 토익에서 뒤늦게 나온 단서. 이게 답의 단서가 이제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올 때 그걸 제가 일명 이 delayed clue라고 씁니다. 뒤늦게 나온 단서. 이거는 제가 EBS 방송하면서 EBS 김대균 토익킹 때 이건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녹음에 남겨져 있어. 제가 2003년부터 쭉 해왔으니까 녹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딱 방송에서 하면 함부로 쓰지 않죠. 뭐 쓴다 그래도 저 김대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토익 강사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사용한 거예요. 단서가 뒤에 나올 때 뒤늦게 나온 단서라는 말은 이렇게 쓴다. 이게 영어로 이제 제가 써봤고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잘 썼다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은 표현입니다. 인터넷에 음악을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허락받으면 되냐? 이게 다가 아니다. 음악은 참 이게 이 용어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저작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작곡, 작사, 편곡, 실연자, 가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 음반 또 제작자 등등 연예 기획사, 음반회사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시면 음악을 또 하셔서 작곡, 작사, 또 노래 하나 탁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저 평생 꾸준히 그 인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인 방송 포맷을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냐? 이건 희망적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1인 방송의 포맷이 다양하죠.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방송 포맷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냐? 아니다. 일반적으로 포맷이라 부르는 그런 그 무대 형식이나 소품, 진행 방법이나 게임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그거 이제 뭐 따라하더라도 이거는 아이디어지 저작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디바 제시카라고 아실 겁니다. 디바 제시카. 저도 그분이랑 방송을 2번 해봤어요. 이 아프리카 TV를 EBS FM 방송국에서 할 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분이 영어 컨텐츠도 있는데 그분의 아주 킬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킬러 상품 배웠죠. 아주 그분의 핵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상품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과연 귀신은 있을까요? 또 이 살인범의 그 행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뭐 등등. 개구리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 그분이 근데 아프리카에서 잘 하시다가
카카오 TV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컨텐츠는 너무 아이디어가 재밌잖아요. 미스테리. 그래서 그거를 김원이라는 분이 딱 또 챙겼어요. 김원 그 친구도 저랑 방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 김원이 아프리카에서 크게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트너 BJ가 됐어요. 저보다 등급이 높아요. 이 베스트 BJ급이가 이제 우리는 베스트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 우리 파트너다. 파트너 BJ 팝이라고 하는데 팝이로 떴는데 그 친구는 모방을 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되죠. 아주 남자로서 이렇게 여자도 뭐 남자로 하니까 또 색다르고 또 아이디어 뭐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인데 그 충분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리책 레시피를 따라하는 영상은 저작권 침해인가?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 이걸 레시피라고 읽어요. 이걸 막 레시페 막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예요. 레시피. 이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아이디어예요. 다만 욕은 먹을 수 있죠. 저거 똑같이 했다. 뭐 도덕성으로 이제 욕 먹는 거랑 법의 처벌을 받는 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시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어 공부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스펠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걸 어느 방송인이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욕하는 거가 되니까. 저 라디오에서 방송 중에 뭐 레시피가 어떻고 그러면 그 사람 혀를 잘라야 돼요. 그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방송에서 그 자꾸 이제 레시피를 막 레시피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축하합니다도요, 여러분. Congratulations. S를 붙여야 돼요. Congratulations. 안 붙이면은 틀리거든. 근데 어떤 분이 방송에서 Congratulation 하는데 안 돼요. S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이 스폰지처럼 확 빨아들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레시피 들으면 그대로 또 흉내 내잖아요. 이거 안 돼요. 레시피. 그렇죠? 그렇게 익혀 두십시오. 건강 콘텐츠를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특히 헬스, 요가, 운동 영상의 인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해서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침해가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작권과 다른 말이 허용되는 건 아이디어예요. 아까도 이제 그거는 아이디어니까 뭐 똑같이 쓸 수 있다. 미스테리 극장. 그 원래 원조는 뭐죠?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서프라이즈인데 그 장수 프로그램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자기대로 색깔 내서 하면은 그거 저작권 침해 아니죠. 건강 콘텐츠도 아이디어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저작권 문제는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